안녕하세요. 워너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차명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코성형을 하신 분이나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염증, 의학적으로는 감염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사용하면 반드시 염증이 생긴다 또는 언젠가 생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형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코성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보형물은 단연 실리콘입니다. 코성형에 실리콘이 만들어 사용된 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한 60-70년이 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딱딱하고 투명한 재질의 공업용 실리콘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재질이나 제형이 좀 더 개선돼서 부드러우면서 불투명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실리콘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실리콘은 원래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면역세포들이 실리콘 주변에 모여들면서 아주 약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섬유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보형물 주변으로 많은 섬유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얇은 섬유질 피막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형물이 우리 몸과 분리되어 피막 속에 격리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인 상처 회복 과정으로 모든 보형물을 사용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섬유성 피막에는 혈관이 적기 때문에 피막이나 보형물이 세균에 감염되면 피막에는 혈관 분포가 적어서 방어하는 면역세포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해서 다소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수술 후 첫 1-2주 동안은 상처가 덜 아문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상처가 나은 이후에는 자신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상처가 잘 회복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염증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의 증상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신경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붓기가 있는데, 콧등에 보형물이 있는 주변으로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처음 수술했을 때처럼 전체적으로 붓는 증상이 있다면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에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특히 컨디션에 따라서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욱신욱신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압박되는 느낌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보형물이 좌우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피부가 빨개지거나 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염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가 시작된다면 주사나 약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된 보형물을 제거해야만 염증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내부에 감염된 피막과 조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심하지 않아 염증 조직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모양을 만드는 수술을 바로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육안으로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염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염증 치료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 모양을 만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너비 성형외과 차명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